이번 시즌 전세계 축구 팬들의 가장 많은 관심이 몰렸을 법한 초대형 이적. 아마 로마노는 이 선수의 히얼위고를 너무나도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이적이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선수의 이적을 막기 위해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개입했던 축구 역사상 전례 없던 이적 사가. 바로 킬리안 은바페의 길고도 험난했던 레알 마드리드행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바페는 16살의 나이에 프랑스 리그왕 무대에 데뷔. 프랑스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 티에리 앙리의 모나코 시절 최연소 데뷔와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우며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은바페는 간간히 등장하여 금방 져버리는 다른 어린 재능들과는 달랐습니다. 16-17 시즌 만 18세의 나이에 모나코에서 44경기, 26개의 골과 1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리그왕을 폭격했죠. 이를 통해 4시즌간 이어져온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왕 트로피 독식을 끊어내며 모나코에게 리그 우승 트로피를 선사합니다. 챔피언스리그는 4강에서 탈락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역사상 최연소 득점 선수와 같은 타이틀을 거머쥐며 본인의 재능을 확실하게 입증하였죠. 혜성 같은 은바페의 등장은 여러 빅클럽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을 필두로 수많은 빅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죠. 어린 시절부터 은바페의 우상이었던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와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파리 생제르맹, 이 두 구단이 은바페의 차기 행선지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의 여러 상황과 주급 체계 등의 이유로 은바페가 요구하는 주급을 맞춰줄 수 없었고 결국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임대 플러스 완전 이적 조항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은바페는 19살로 파리 생제르맹과의 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0대 초반이라는 정말 깡패 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당시 은바페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약 1억 8천만 유로, 하나 약 2,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적료와 함께 은바페는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이적료는 많은 이들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308경기, 256골, 95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과 함께 역대 최다 득점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간 동안 은바페는 여러 트로피는 물론이고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죠. 하지만 은바페에게 필요한 트로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 축구 최고의 팀에게만 주어지는 빅이어죠. 네이마르, 메시와 같이 수많은 베테랑부터 돈나루마, 하키미 등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던 선수들까지 함께했던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끝끝내 빅이어를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은바페와 파리 생제르맹의 계약이 1년 정도 남았을 무렵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재계약을 6차례 거절하며 본인이 꿈꾸던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적 시장이 종료되기까지 몇 주를 남겨두었을 때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은바페는 모두 금액적 협의와 구두 합의를 마쳤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축구 역사상 전례 없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직접 은바페를 압박하며 파리 생제르맹과의 재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은바페는 2025년까지 2년 플러스 1년 연장 조항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하며 레알 마드리드와 또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 페레즈와 팬들에게는 은바페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 선수로 마음속에 자리 잡아버리고 맙니다. 해당 시즌 메시와 라모스까지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며 은바페는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 합류를 꿈꾸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회장에게 본인의 실수를 사과하였다는 로마노의 보도까지 공개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은바페는 자국민들에게는 좋은 선수로 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 이적 기사들을 모두 부인하고 본인은 다음 시즌에도 파리에 잔류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도 자국 리그를 떠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쓴소리가 두려웠던 것이겠죠. 하지만 구단에게는 절대 재계약은 없다라고 못 박으며 파리 생제르맹에게 높은 금액과 함께 본인을 판매하거나 자유계약으로 본인을 풀어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모든 파리 생제르맹 관계자들은 격분했고 마크롱 대통령이 또 한 번 은바페의 재계약에 개입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바페는 본인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듯 보였고 이군으로 강등되는 치욕도 겪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아쉬운 건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죠. 파리 생제르맹이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탈락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빅이어를 들어올리며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은바페는 자유계약으로 풀려나며 2024년 6월 4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공식 5년 계약을 확정지었고 길고 길었던 은바페의 이적 사가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이 험난했던 스토리의 끝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은바페가 웃었죠. 결국 본인의 드림클럽에 입성하게 된 은바페.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얻은 레알 마드리드.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좌측을 선호하는 은바페이지만 이미 레알 마드리드 좌측 공격은 비니시우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득점까지 터뜨리며 빅이어를 들어올리고 발롱도르 파워랭킹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이죠.
호드리구가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우측 공격을 책임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드리구도 좌측을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은바페의 합류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예상 포메이션을 이런 모습으로 그려낸 사진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존이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은바페가 9번 셔츠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았던 벨링엄이 본인은 가짜 공격수 역할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은바페는 아마 중앙 공격수 역할을 소화할 것입니다. 비니시우스, 은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3톱은 BBC를 이을 역대 최고의 공격진이 될지도 모르죠. 과연 안첼로티는 은바페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플레이하며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레알 마드리드의 다음 시즌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바페 이적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